극우 집회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것이 백골단입니다. 백골단은 일부 세력이다. 자신들은 백골단이랑 명백하게 다르다. 자신들은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뿐이다. 라며 일부 극우 사람들은 손살을 칩니다. 저의 생각에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란 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남대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철학사 전체에서 단 하나의 가장 소중한 개념을 말하면 자유예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고, 가장 많은 사람을 떨리게도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바쳐서 인생을 바친 개념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자유가 우파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란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써요. 헌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률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유란 말은 무엇일까요? 다시 박구영 교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간단히 설명하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을 최대화하고 국가를 최소화하잖아요. 문화적 자유주의는 개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집단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이 문화적 자유주의를 택하는 사람을 리버럴리스트라고 해요. 서양에 가면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해요. 어준 씨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옆에 보여주는 사람도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어. 자, 서양에서는 그래서 진보적이란 말 대신에 리버럴리스트라고 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광장에 올 때 조직을 명령을 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는 조직의 명령을 받고 와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데 가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이 저항하는 인간에서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을 써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게 문화적 자유주의예요. 바로 이 문화적 자유주의가 촛불혁명부터 지금 빛의 혁명의 핵심이에요. 그 자유란 개념을 우파에 의해서 오염되고 좌파에 의해서 외면당한 이 자유라는 개념을 지금 이 순간 진보 또는 합리적 보수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왜? 저들이 자유를 더럽혀도 너무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자유가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더 이상 자유란 말을 못하게 우리가 자유란 말을 가져와야 됩니다. 개념을 가져오면 권력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란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써요. 헌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률에도 없는 말이에요. 헌법에 있는 말로 가져오자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앞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정당이 어디라고요? 민주당이다. 범야당이 갈게요. 극우 집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을 옹호합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기사, 유튜브, SNS에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생성되어야 할 이 여론을 조작합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남성연대 또는 기타 카톡방 같은 거 이제 신의 한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신의 한수 고발하셨는데 신남성연대 텔레그램방 지령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여론 정화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는 띄우고 그다음 원하지 않는 기사는 신고해서 내리고 그리고 굉장한 심각한 악플을 쓰게끔 만듭니다. 저들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댓글을 먼저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 사실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는 거죠. 저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이 특정 기사나 특정 기사의 댓글을 좌표를 딱 찍고 여기에 추천 아니면 비추 이런 식으로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내리면 한
5천에서 6천 명 되는 저 텔레뱅 참가자들이 지금 참가자들은 한 2만 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추천을 누르는 식으로 아니면 비추를 누르는 식으로 해서 그 댓글 순위를 조작해서 올리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직접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법에 안 걸린다라고는 주장은 하지만 지금 매크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그렇죠. 게 네이버에서 내부 업무 방해했다 이건데. 업무 방해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데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거는 조직적으로 특정 좌표를 찍어서 순위를 조작한 거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네이버의 그 순위 기사 댓글 순위라는 업무를 조작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 방식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 저희는 보고 지금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잘 가는 게시판에서 이 기사 그 지금 문제니까 이 기사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센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센터를 해서 딱 특정한 댓글을 좌표를 찍고 저 링크를 누르면 기사에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댓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정한 댓글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을 누르세요. 내용도 모른 채 댓글을 그냥 막 쓰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위계 단순히 그냥 게시판에 우리 이 기사 좀 응원합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쪽 반대가 많으니까 우리 가서 찬성 눌러줍시다 이런 건 흔한 일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시스템을 만들었죠. 여기서도 단순히 그냥 텔레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저기서 분류한 게 1중대, 2중대, 3중대라고 해서 그 중대를 또 나눠놓고 왜냐하면 또 이게 추천이랑 비추천 누르는 그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대별로 나눠서 1중대에서 투입하고 여기서 횟수를 다 썼으면 2중대 투입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반대가 많을 경우에 1중대만으로 부족해 더 들어가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거는 댓글 공작팀이나 마찬가지네. 거의 똑같죠. 그러네요. 분명히 업무방해죄가 되고 이미 개인 업체나 이런 리뷰 이벤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미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적 목적으로 한 것인데 네. 보통 돈 받고 이거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태는 처벌 대상이다. 처벌 대상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 혹은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자유를 침범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정당화합니다. 백골단이 일부 구구에게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백골단이란 이름을 지녔던 단체들이 행했던 일들과 또 지금의 백골단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것 그리고 그들의 말들 전부가 인간의 폭력을 공권력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간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직접적 폭력을 공권력으로 둔갑시키려는 자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자들이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계엄은 잘못됐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의견 또한 팽배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에 기인하는 사람들은 내재적으로 권력자의 시각에 입각해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보며 성추행은 잘못됐지만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래 폭력을 당한 건 잘못된 일이지만 폭력을 행한 가해자의 잘못이지만 폭력을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뭐 이런 말들이 모두 권력자의 시선에 초점이 맞춰진 해석들이고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윤석열은 이를테면 나라를 상대로 살인을 행하려 했습니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가까스로 막았으니 살인 미수범이죠. 살인 미수를 행한 가해자도 잘못이 있지만 이 나라도 잘못이 있다고요. 그거는 절대로 중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과천까지 차를 몰고 밤에 잠도 들깨고 막 정신이 없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차분히 운전해야겠다, 차분하게 막 운전하면서 생각을 한 게 그때 아주 깊게 법리적으로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이건 본능적으로 이거는 지금이 언젠데 2024년인데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나 보던 광화문에 탱크 세워놓고 그러던 이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제가 법률가로서 국가 위난 상황이 극한적인 처방으로 국가가 지금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살리기 위해서 동원하는 최후의 수단이 계엄인데 이게 지금 그럴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강에 달리기 하러 나가야지 이런 소소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무너뜨릴 만큼 국가가 위급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부당하다.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일단 차 타고 가시는 동안 생각을 좀 정리하셨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막 회의 중이셨거든요. 이렇게 큰 테이블에. 무슨 회의를 하셨던 그게 아마 계엄 선포가 됐다고 하니까 계엄 선포에 따른 법무부 소관 업무를 어떻게 뭐 관장할 것인지 점검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엄을 뒷받침해야죠 법무부에서.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장관님 막 말씀하시는데 좀 뭐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장관님 그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장관님 저 이거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장관님께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럼 저 장관님 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지시나 명령에는 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사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서 그냥 백지에다가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사표 쓰고 법무부 비서관님한테 드리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마도 그 박성재 장관인가요 지금? 예. 그 좀 못마땅할 때 짓는 태도와 표정이 있거든요. 그분이 고개를 약간 위로 들고 입꼬리가 검사 선배 아니에요? 밑으로 쳐지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 정확합니다. 그죠? 정확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윗분 표정을 가지고 뭐 그렇게 놀리고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대신해드렸습니다. 예. 아니 뭐 정확합니다. 검사 선배잖아요, 그죠? 8기 선배인데 제가 뭐 잘 나가는 검사가 아니고 맨날 뭐 지방에 근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